내가 훔치려고 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강소연은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추잡하게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실패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홀라당 날려먹고 그렇게 혐오하던 전남편 오천수에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판사판이었죠. 무죄로 풀려날 거라는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듯 수치심도 당황함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증거를 대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는 마광숙과 사형제들 뒤에서 세리가 한 발짝 다가서더니 단호하게 말을 꺼냈어요. 이거면 될까요? 그 순간 경찰서 안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리가 경찰관에게 건네준 물건의 정체는 강소연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이죠. 여유롭다 못해 썩은 미소까지 내보이던 강소연의 얼굴은 세리가 제출한 충격적인 물건으로 인해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돈을 훔치러 들어온 강소연의 추악한 계획이 예비 모녀인 한이와 세리에 의해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는 겁니까? 당장 나가지 못해요? 다짜고짜 캐리어를 끌고 술도가로 들이닥친 강소연은 오천수의 방에 들어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아무것도 안중에 없었어요. 그냥 오천수에게 무조건 용서를 빌고 술도가에 눌러앉을 생각으로 귀국한 것이었죠. 여자치고 힘이 좋은 마광숙이 완력으로 강소연을 끌어내려 했지만 작정하고 들어놓은 강소연을 끌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보다 못한 오천수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마광숙에게 다가가더니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바닥인 줄 몰랐네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서 지내게 하고 내일 제가 잘 이야기해서 돌려보내겠습니다. 천수도련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일 꼭 돌려보내셔야 해요.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일전에도 강소연 때문에 마광숙이 유치장 신세까지 졌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얼마나 지났다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혼자 있을 영주 생각이 오천수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무리 강소연이 뻔뻔하게 굴어도 영주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화가 잔뜩 난 오천수가 캐리어를 끌어안고 들어누운 강소연에게 싸늘하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 영주는 어쩌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야? 한창 공부에만 전념해야 할 시기인데 당신 정말 왜 이렇게 엇나가는 거냐고. 내가 고작 이런 꼴 보려고 당신이랑 이혼해준 줄 알아?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영주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결심한 이혼이었거든요. 강소연은 오늘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다 판단한 건지 그제서야 캐리어에서 손을 떼며 입을 여는데요. 내가 그때 말했잖아. 투자했던 게 잘못돼서 돈이 필요하다고. 미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한국에서 돈 벌고 그때 영주한테 다시 돌아갈 생각이야. 그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 영주도 다 컸는데 돈만 송금해주면 혼자 지낼 수 있을 거야.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순간 오천수가 정색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강소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도 여기 잠깐 얹혀 사는 거라고. 더 듣기 싫으니까 오늘만 여기서 있고 내일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 하지만 강소연도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러게 돈 달라고 할 때 줬으면 내가 이렇게 들어올 일도 없었잖아. 당신이 주는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오천수도 그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강소연에게 송금한 돈이 영주를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에 한참 미치지 못했음을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막무가내로 들이닥친 강소연의 방식까지 이해할 수는 없었죠. 결국 소심한 오천수는 강소연에게 나간다는 확답도 받지 못했는데 분을 못 이기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데요.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한동석을 만난 마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다가 강소연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한 전남편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눕다뇨. 참 뻔뻔스러운 사람이네요. 회장님,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나갈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동석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광숙 씨, 그 천수 후배 전철하는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받으려고 술도가를 팔라고 했다고 했죠? 뜻밖의 질문에 마광숙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결심하고 들어온 건지 부동산의 술도가 건물 시세까지 직접 문의했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동석의 미간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 집에 들이닥친 강소연의 행동이 어딘가 미심쩍게 느껴졌거든요. 그는 LX 호텔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사람의 행동만으로 속마음을 파악하는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탁월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술도가 부동산 시세까지 알아봤던 여자가 영영 보지 않을 것처럼 이혼한 후에 다시 전 남편을 찾아왔다. 귀신은 속여도 한동석은 속일 수 없었죠. 한참을 침묵한 한동석은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광숙 씨, 아무래도 내 생각엔 그 여자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잘 숨겨놔요. 느낌이 좋지 않아요. 자기 일도 아닌데 늘 세심하게 챙겨주는 한동석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는 마광숙인데요. 결국 마광숙은 한동석의 조언을 잊지 않고 술도가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한동석의 조언이 없었어도 신라주조에서 쌀벌레 사건을 조작한 것을 경험했던 터라 조만간 CCTV를 달아놔야겠다고 생각하긴 했었죠. 갑자기 대출까지 막히면서 술도가가 망할 뻔했는데 두 번 다시는 그런 사태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동석이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은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강소연이 술도가로 들어온 이유는 정말 따로 있었어요. 오천수와 이혼하고 한몫 챙기려던 그때처럼 그녀는 또다시 문미순의 편의점에 앉아서 내연남과 범행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소연에게는 유감스럽게도 하필 이 시간이 새롭게 취직한 세리의 근무 시간이었어요. 당연히 세리는 강소연의 얼굴을 몰랐지만 술도가라는 세 글자가 강소연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그제서야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술도가와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통화 내용을 엿듣는 독고세리인데요. 걱정하지 마. 술도가만 팔아넘기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그때 받지 못했던 내 목. 이번에는 반드시 받아갈 거야.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비용만 해도 수백인데 최소한 본전은 뽑고 돌아가야지. 안 그래? 돈을 세면서 태연하게 연기하던 세리의 손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술도가에서 돈을 훔치려는 강소연을 보니 30년 전에 공금을 훔쳐서 달아난 엄마와 아빠가 갑자기 떠올라 버렸거든요. 당분간 일에만 전념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 악몽 같은 생각이 떠오르면서 세리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술도가를 팔아넘길 생각에 야심차게 편의점을 나가버리는 강소연인데요. 술도가로 돌아간 강소연은 곧바로 계획했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녀의 타겟은 당연히 어리숙한 오천수였어요. 비록 이혼하여 남남이 되긴 했지만 자신이 여전히 영주의 엄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 오천수의 마음이 분명히 흔들릴 거라 확신했거든요. 쌀을 빚고 있는 오천수를 불러내더니 결국 강소연이 미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아니 천수씨, 우리 그냥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될까? 순간 오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을 단숨에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이고 황당한 제안이었죠. 당신이랑 헤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점점 당신의 빈자리가 느껴져. 내가 경솔했던 것 같아. 미안해. 프로포즈까지 앞두고 있던 오천수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만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재결합이라고 했어? 당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잔말 말고 짐 싸서 나갈 생각이나 해. 직접 안 나가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니까.
하지만 강소연의 목적은 당연히 오천수와의 재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재결합 핑계로 시선을 돌리고 다른 걸 얻어낼 심산이었죠. 미친 사람 취급하는 오천수의 말을 무시하며 강소연이 태연하게 물었어요. 당신 도장 어디에 놔뒀어? 내가 가서 혼인신고 다시 하고 올게. 영주 생각해서 한 번만 봐줘. 사람이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자 오천수가 강소연을 두 눈으로 또렷이 응시하며 싸늘하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 난 너랑 재결합할 생각 없어. 영주 핑계로 앵겨붙을 꿈도 꾸지 마. 당신이 그때 그랬지. 내 손만 잡아도 소름이 끼친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영주 때문에 당신 얼굴 보는 거지. 영주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쫓아냈어. 알아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연기를 이어갈 수 없었던 강소연은 결국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가식이 벗겨지고 숨겨놨던 도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당신 참 말 많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질릴 수가 있지? 애기 우는 것 같은데 가서 이유식이나 먹여. 힘들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욱 단호한 오천수의 태도에 강소연은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이 변했네 오천수. 결국 하는 수 없이 직접 도장의 위치를 찾아내기로 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광숙과 오천수가 언제 경찰을 부를지도 모르는 일이고 부동산을 팔아먹고 미국으로 튀기 위해 이미 비행기까지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 전에 반드시 술도가를 팔아넘겨야만 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낡은 캐비닛 구석에 놓인 평범해 보이는 나무 상자 하나가 강소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는 강소연인데요. 그런데 상자를 열고 강소연이 마주한 것은 인감으로 보이는 도장들이었어요. 가족들의 도장을 한데 모아서 보관한다는 오천수의 말을 기억하고 무작정 술도가에 들어왔던 것인데 목표했던 횡재를 한 것이죠. 서울 노른자 땅에 있는 술도가를 팔게 되면 좋기 수십억은 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강소연의 마음은 벌써부터 들떠서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오천수의 벼락 같은 고함이 도장을 손에 들고 미소를 짓는 강소연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야 강소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강소연이 도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오천수에게 태연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당신, 애기 이유식 먹이러 간 거 아니었어? 오버하지 마.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잠깐 열어본 것 뿐이니까. 한이가 평소에 이유식을 잘 먹었다면 강소연에게 인감을 도난당하고 정말 술도가를 홀랑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분명 그 짧은 시간 안에 도장을 손에 넣고 자신이 준비한 위임장에 몰래 날인까지 마쳤을 겁니다. 다행히 분유를 먹겠다고 완강하게 저항한 한이 덕분에 오천수가 다시 분유를 타러 주방으로 걸어가다가 우연찮게 도둑질을 하는 강소연을 발견한 것이죠. 한이가 술도가를 구한 것입니다. 당신, 내가 바본 줄 알아? 이러려고 여기 들어온 거였어? 오천수의 고함 소리를 듣고 뒤늦게 달려온 고자동이 그제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데요. 그러자 강소연이 주랭랑을 치기 위해 오천수를 밀치고 도망가려던 순간 벼락같이 나타난 마광숙이 강소연을 업어치기로 넘겨버리고 맙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결국 야심차게 준비한 강소연의 범행은 분유를 고집한 한이의 활약으로 허무하게 실패하게 되는데요. 경찰 측에 강소연의 짐을 전달하기 위해 강소연이 머물던 방에 들어간 마광숙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리어 위에 버젓이 부동산 처분 위임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오천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인데 이제는 하다못해 이혼하고 집까지 쳐들어와서 재산까지 훔치려고 하다니. 정의로운 마광숙의 성격상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한동석의 조언대로 CCTV를 설치했던 덕분에 강소연이 도장을 훔치는 모습을 경찰에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그날 밤 마광숙은 담당 경찰관과 강소연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 현장이 담긴 CCTV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도장을 열어보고 환하게 웃는 강소연의 모습이 여실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절도미수의 정황이었죠. 그런데 강소연의 잔머리는 마광숙의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턱을 치켜들더니 뻔뻔스럽게 입을 여는데요. 이게 어떻게 도장을 훔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그냥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구경한 것뿐이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강소연의 반응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한 건지 오천수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죠. 마광숙은 강소연을 뚫어져라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척 억울하다는 듯 팔짱을 끼고 코웃음까지 치고 있었는데요. 결국 막무가내로 오리발을 내미는 강소연을 보고 경찰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버리고 맙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강소연을 체포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강소연의 두 손에 채워진 수갑이 풀어진 바로 그 순간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세리가 가슴 안주머니에서 정체 모를 물건을 하나 꺼냈습니다. 세리는 그것을 정확히 경찰 쪽으로 내밀었어요. 작은 USB였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이분이 저희 편의점에 왔었어요. 그때 술도가에 관해 이야기를 하길래 혹시 몰라서 녹음을 했거든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리가 녹음한 강소연의 통화 내용엔 범행 의도가 담긴 강소연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강소연도 똥줄이 제대로 탔는지 깜짝 놀라서 크게 손살에 치는데요. 아가씨는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이거 AI로 조작된 거예요. 제 목소리 아니라고요. 하지만 편의점에서 통화를 하는 강소연의 모습이 편의점 CCTV에도 모두 녹화가 됐던 덕분에 결국 강소연은 두 손의 수갑이 풀리자마자 곧바로 다시 수갑이 채워지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며칠 후 교도소로 면회온 오천수를 보며 강소연이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나도 영주랑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였어. 그러게 당신이 제멋대로 아파트만 처분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짓 저지를 필요도 없었잖아. 여전히 남 탓으로 돌리는 강소연의 모습에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강소연을 바라보는 오천수인데요. 그런데 이후에 강소연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를 더더욱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보, 이런 부탁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지만 집행유예 받을 수 있게 탄원서 좀 써줘. 그래도 내가 영주 엄마인데 영주 옆에 내가 있어야지. 당신, 나 정말 징역 사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오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을 못하다가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당신 모습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결혼을 하다니. 내가 미쳤지. 당신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당신이 먼저 말하지 않았어도 탄원서 써주고 집행유예로 빼주려고 했어. 그런데 이러는 당신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순간 강소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슬슬 초조함이 밀려왔는지 그녀는 두 손을 유리벽에 올리며 꽤나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여보, 정말 1억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잖아. 날 위해서 써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주 위해서 써주는 거라고 생각하라니까. 하지만 싸늘하게 굳어버린 오천수의 얼굴은 일말의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태도로 강소연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제발 영주 들먹이면서 헛소리 좀 그만해. 형수님하고 조만간 결혼하실 분이 LX 호텔의 회장님이신데 그 회장님이 담당 검사한테 특별히 부탁하셨대. 원칙대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잘 지내. 그 말은 강소연에게 사형 선고보다도 차가운 결말이었습니다. 결국 오천수는 강소연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남기고 차갑게 등을 돌리고 일어서는데요. 그러자 강소연이 크게 당황한 나머지 쫓기듯 다급한 목소리로 오천수를 붙들었어요. 영주 아빠, 내가 잘못했어. 이제 정신 차리고 영주 잘 돌볼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그 말에 오천수는 강소연 쪽으로 얼굴조차 돌리지 않은 채 차갑게 등을 지고 입을 열었어요. 영주는 걱정하지 마. 당신보다 영주를 더 잘 챙겨줄 사람 있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문을 나서기 직전 오천수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강소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나 곧 결혼하거든. 앞으로 2번 다시 보지 말자. 단순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대충 징역 1년 정도 받을 줄 알았던 강소연은 충격적이게도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미국에서도 사기를 치고 수배 중이었는데 그 여죄까지 한 방에 들통나면서 누범으로 가중처벌되어 버린 것이죠. 남자와 돈에 미쳐서 오천수의 인생을 망치게 한 강소연은 그렇게 감옥에서 충격적인 여생을 보내면서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